그래서 보험금이 5천만 원인 거는 좋은데 네. 이걸 받았다가는 내가 이 빚까지 다 떠안게 될까봐 이걸 선뜻 받지도 못하겠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로 정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는 돈이라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 아버지가 보험 계약을 하면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내 딸로 한다 이렇게 정해두었다면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고 이 보험금은 수익자인 딸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금 이 상속인이 원래부터 취득하게 되는 고유재산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험 수익자로서 받는 돈이지 상속인으로서 받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을 보자면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는 이 상속재산과 상관없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 사연 보면은요, 사망보험금이니까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은 일단 받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모든 그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면은 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저런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이 나온 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야. 내 거 내가 갖고 가는데 뭘. 아버지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내가 우리 딸한테 갖고 가도록 했으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아버지 걸 제가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내 거. 그래서 내 거. 모든 거를 다 안심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 말고 보험에 관련된 다 다양한 어떤 금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약 환급금 이런 거. 야, 사망보험금 처리하면서 해약 환급금도 나왔대. 그럼 이거 갖고 간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해약 환급금 이건 아니죠. 그런가? 해약 환급금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거죠.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거를 받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빚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해약 환급금을 내가 받으면 이게 단순 승인한 걸로 의제가 돼버릴 수가 있어. 야, 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안 하고 아버지 거 갖다 썼네? 그러면 너는 상속인으로서의 너의 지위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다른 명목의 금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실손 의료비 막 이런 거. 사망보험금 원래 내 거지만 그건 다 원래 아버지한테 기속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받다가는 내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것이냐, 혹은 이게 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고인의 물론 예금을 찾는다든지 혹은 뭐 사망보험금 말고 다른 재산을 내가 인출해서 썼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네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일단 단순 승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빚도 재산도 받겠다. 원칙이죠. 단순 승인이 되는데 여기에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 승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 법원에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사유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금이라던가 부동산이 남아 있잖아요. 예금을 인출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사망보험금 외에 다른 부동산 같은 것을 급하게 처분한다거나 하면은요. 내가 다른 의사 전혀 없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렇다면 당신은 빚도 재산도 다 상속하겠다는 뜻이었군요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도 만약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요. 신청 상태에서도 이것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재산 처분에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속인이 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3개월이 그냥 지났어. 그럼 무조건 이게 그냥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몰랐는데. 원칙적으로는 사망이 개시된 날 이거를 인지하고 그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 사건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 있었어요. 군대에 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군대에 가 있으니까 장례식은 치러야 되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막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막 한정 승인을 생각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모든 걸 회의하고 그리고 자대 복귀해야죠. 네. 그러다가 상속 포기되고 그냥 뭐 알아서 잘 정리가 됐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채권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당신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빚이 있는 걸 자기는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또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역을 해서 나왔어요. 막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요. 빚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안 그 시점부터는 다시 특별 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그 시점도 넘기면 안 돼. 그 시점도 넘기면 진짜 이 사람은 자기 권리 자기가 안 찾아 먹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어떤 중대한 과실 없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 훈련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법원에 소명을 해가지고 내가 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3개월 이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셔가지고 인정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